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노후를 풍족하게 만들어줄 실전적인 투자 접근법과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매달 적립식으로 저축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반도체 산업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특정 섹터에만 모든 것을 거는 전략보다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한국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투자 수단으로 꼽히는 것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이며, 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양한 산업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기보다는 한국 산업 전체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도모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현재 한국 기업들의 주가 수준이 거품인지 아니면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지만 객관적인 지표인 주가수익 비율이나 주가순 자산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 시장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아직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알짜 기업들 중에는 주가순 자산 비율이 0점이나 0.3에 불과한 곳들이 수두룩하며, 이는 기업 가치 대비 매우 쌉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과거에는 이처럼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았으나 아베노믹스 이후 지난 2, 3년 동안 대부분의 기업 가치가 1점 이상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 시장은 결코 거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자본시장이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 새로운 벤처 기업들이 끊임없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개별 종목을 일일이 공부하고 분석할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는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지수 추종형 상품이 가장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됩니다. 내가 쉬고 있거나 여행을 즐기는 동안에도 내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10년 후를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에게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는 개별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것보다 운용 수수료가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단돈 10,000원이나 10만 원으로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명절에 아이들에게 주는 세뱃돈을 단순히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수 추종 펀드를 선물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경제 교육으로도 최고입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종류의 테마형 상품들이 존재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상위 200개 기업이 포함된 지수 하나면 노후 준비로 충분합니다. 코스닥 150이나 미국의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정답은 없으며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지수의 70%를 담고 미국 지수의 20%를 배분하는 식의 결정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되 너무 과도한 분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2배나 3배의 레버리지 상품에 손을 대는 것인데, 이는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도 심리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투자는 오늘 생긴 여유 자금을 조금씩 모아가는 과정이어야 하며, 자본주의 시스템이 결국 우상향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망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면 지금의 부침은 오히려 좋은 자산을 싸게 모으는 기회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매몰되어 일일비하기보다는 자산 배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향후 6개월 동안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 재산 중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자산 배분의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주식 비중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내 소중한 자산이 경제 성장의 흐름 속에서 전혀 일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에 직장인들에게 주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자신이 가입된 퇴직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퇴직연금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양질의 자금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 효과를 통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종잣돈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퇴직연금 중 상당수가 원금 보장형인 정기예금이나 보험에 묶여 있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수익의 밑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퇴직연금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와야 하며, 이는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401K로 불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달 적립해주는 퇴직금을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 법규상 퇴직연금 자산의 최대 70%까지 주식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젊은 세대라면 이 비중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30살의 청년이라면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충분하므로 자산의 100%를 주식에 투자해도 무방하지만 규정 범위 내에서라도 70%는 채워야 합니다. 물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주식이 내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이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 전체가 자본주의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었지만, 앞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환경에서는 부동산이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10년에서 20년 먼저 겪었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부동산 불패 신화는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 미래입니다. 도쿄 중심지와 같은 일부 지역의 반등 사례를 들어 부동산의 강세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수십 년간 하락한 뒤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과거 전성기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한국의 부동산은 현재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 대비 과도한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품은 언젠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냉정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개인들도 자산의 무게중심을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기업을 찾으려면 일본으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거 일본 기업들의 거버넌스는 매우 낙후된 상태였습니다.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회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주주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기업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고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면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정도로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전문 경영인인 CEO는 주주들의 대리인으로서 기업의 전략을 세우고 주식 가격을 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영자가 영업에만 집중하면 될 뿐 주가 관리에는 소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어 주주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업의 주인인 오너들조차 상속세나 경영권 방어 등의 이유로 주가가 높게 형성되는 것을 기꺼이 반기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업의 성과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금을 맡길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어 주가 관리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자본주의의 본질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의무입니다.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되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며, CEO는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차트를 보고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믿고 긴 시간을 함께 견뎌내는 철학적인 인내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주식에 투자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노후 준비라는 확고한 목표가 없다면 시장의 작은 파도에도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그 타이밍을 맞추는 기술에 집착하지만, 사실 시장의 방향을 완벽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의 진정한 정답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며, 좋은 기업을 골라
오랜 시간 기다리면 주가는 결국 기업의 내재 가치를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대신 여유 자금을 활용하여 꾸준히 모아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의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아이들의 사교육비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대신 그 자금을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에 투자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선물하는 길입니다. 확고한 투자 철학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감에 휩싸여 손절매를 고민하게 되며 결국 장기적인 복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2%만 올라도 서둘러 이익을 실현하고 10%가 빠지면 그제야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살 때 설정하는 목표 가격이나 손절매 가격은 기업의 가치 변화와 무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수치에 연연하는 것은 투자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의 주가가 8,000원으로 떨어졌다면 이는 팔아야 할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털을 보기보다는 단순히 가격의 움직임과 차트의 모양에 현혹되어 소중한 자산을 운에 맡기곤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농담 중 하나는 가장 먼저 사고 가장 늦게 파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명언 같은 이야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멘탈 관리 노하우는 주가창을 매일 들여다보지 말고 아예 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찾을 소중한 노후 자금을 왜 매일 확인하며 스트레스를 받는지 생각해보면 주가창을 닫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는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며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 기업의 주가가 오늘 3% 빠졌다고 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어제와 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업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단지 시장의 수급에 따라 가격만 변한 것일 뿐이며 장기 투자자에게 이러한 일시적인 변동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소음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동안 비싸서 사지 못했던 대기 자금들이 하락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노리며 계속 유입됩니다. 미국의 401k 제도처럼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사모으는 전략은 그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 노력하는 대신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진 우상향의 힘을 믿고 카지노가 아닌 시장에 머무는 것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운에 맡기는 도박은 결국 파멸로 이끌지만 근거 있는 믿음을 바탕으로 멀리 보고 투자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자신의 직장 퇴직금이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부터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주식 비중을 법적 한도인 70%까지 최대한으로 높여서 운용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이와 더불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통해 연간 약 15%의 확정 수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절세 혜택을 통해 확보한 여유자금으로 지수 추종 펀드를 매수하는 것은 직장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길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회의를 열어 우리 집의 경제 상태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지금 부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가난해지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과감히 줄이고 그 돈으로 아이와 함께 투자하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교육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아이보다 자본의 생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줄 아는 경제적 지능을 가진 아이가 훨씬 유리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과감히 버리고 투자 중심으로 생활을 재편한다면 막연했던 미래가 예측 가능해지고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퇴직금을 주는 회사에 다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노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연금 저축을 통해 스스로 제3의 연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자마자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지만 이는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막아버리는 안타까운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라는 두 층의 방어막 위에 개인연금이라는 단단한 한 층을 더 쌓아 올려야만 비로소 풍요롭고
안락한 노후가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고통이라 생각하지만 소비를 줄여 투자로 전환하는 과정은 미래의 거대한 기쁨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100만 원어치 쇼핑을 하고 카드값을 걱정하는 삶보다 그 돈을 우량 기업에 투자하여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소비가 주는 쾌락은 일시적이지만 투자가 주는 희망과 안도감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며 노후의 질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됩니다. 금융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더 큰 즐거움을 얻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상관없으며 일찍부터 자본주의의 원리를 깨닫고 자산을 관리할 줄 안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하게 학원을 보내느라 가계 경제를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경제신문을 읽으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의 돈을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라는 말처럼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소중한 주식을 팔아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내가 산 기업의 가치와 성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투자 철학을 실천에 옮긴다면 여러분의 10년 후와 20년 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풍요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결코 늦지 않았으며 지금 당장 퇴직연금 계좌를 확인하고 소액이라도 상장 지수펀드를 매수하는 것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가는 끊임없이 요동치겠지만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들의 저력을 믿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달콤한 결실을 반드시 안겨줄 것입니다. 투자는 기술이 아닌 철학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가격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싼 옷이나 명품 가방이 주는 만족감은 금세 사라지지만 내 퇴직연금 계좌에서 든든하게 일하고 있는 주식들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명확한 투자 원칙을 세워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용기가 진정한 부자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기보다 스스로 준비한 금융자산을 통해 당당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설계하는 멋진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실천하는 사람만이 부의 열차에 올라탈 자격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복잡한 경제 지표나 어려운 용어에 겁먹을 필요 없이 시장 전체를 사는 지수, 추종 전략 하나로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은퇴할 즈음에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씨앗을 심으십시오. 지금까지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실전 투자 전략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으며 오늘 배운 모든 철학과 전략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실천의 문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내일을 설계하는 숭고한 약속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음들로 가득하겠지만 여러분은 오늘 확인한 지수 추종이라는 명확한 나침반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비바람이 불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보며 처음 가졌던 그 단단한 결심과 투자의 본질을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권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표류하는 조각배가 될 것인지 아니면 튼튼한 돛을 올린 항해사가 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열고 미래를 향한 첫 번째 씨앗을 심는 그 용기가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노동 가치가 자본의 가치와 만나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인내의 시간은 때때로 쓰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경제적 자유라는 결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달콤함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내실 있는 통장을, 그리고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 노후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심은 이 작은 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고 대한민국 전체가 금융 강국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저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소액이라도 괜찮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 오늘 바로 여러분의 연금 계좌에 희망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시간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처럼 복잡한 기교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정직한 투자가 결국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주가 전광판의 숫자가 아닌 기업의 가치를 보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오직 시간이라는 가장 정직한 재료로 부의 요리를 완성해 나가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투자 여정에 행운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은퇴라는 관문을 지나게 되겠지만 준비된 자에게 그 문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많은 현금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지혜와 올바른 투자 철학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카메라를 끄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오늘 나눈 부자의 지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풍족한 노후와 당당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하며 오늘의 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